브리가 19살 생일 다음 날, 그녀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보호소로 향한 그날, 처음 선택한 강아지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고, 실망한 마음으로 보호소를 다시 둘러보던 중 한 캔넬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 2살배기 바니가 있었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브리의 말처럼 그날부터 브리와 바니의 12년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니는 브리에게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쉬고, 함께 웃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둘만의 세계는 완벽했고,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패스마트에서 브리는 특별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의 털을 가진 마치 콧수염을 기른 것 같은 독특한 무늬의 고양이였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콧수염 고양이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브리는 다시 패스마트로 향했습니다. 그 콧수염 고양이가 아직 있는지 보러 갔어요. 놀랍게도 아직 거기 있더라고요. 그 순간 결심했죠. 좋아, 이 고양이를 집에 데려가겠어. 운명처럼 브리가 스텟이라고 이름 붙인 이 고양이를 입양한 날은 바니를 입양한 지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는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바니가 스텟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바니는 항상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바니를 참아주거나 더 나아가 바니의 친구가 되어주는 고양이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브리는 이 고양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스텟이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니에게 소개했습니다. 입양 기관의 권고대로 단계적으로 접근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니와 스텟이는 거의 즉시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경계도, 두려움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정말 빠르게 형성됐어요. 3일 만에 소파에서 함께 꼭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첫 소파 포옹 이후 바니와 스텟이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개와 고양이, 다른 종이었지만 그들이 나눈 우정은 특별했습니다. 함께 노는 시간만큼이나 꼭 안고 자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싸우고 레슬링하는 걸 좋아했어요. 때로는 스텟이가 이기고 때로는 바니가 이겼죠. 브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의 최고 즐거움이었어요. 놀면서도 단 한 번도 서로를 다치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함께 꼭 안고 자는 모습은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광경이었죠. 바니와 스텟이는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텟이는 정말 빠르게 바니에게서 배운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면 현관에서 반겨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건 가져오기 놀이까지 했어요. 테니스공 대신 머리끈으로요. 고양이가 개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신기하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스텟이는 바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형을 흉내냈고, 바니는 동생을 다정하게 돌봤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형제의 사랑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특별한 형제는 서로의 곁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브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함께 누워있는 두 친구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5년간의 행복한 나날이 흐른 2024년 초,
브리의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바니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이었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뛰어다니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브리는 바니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병원 방문은 계속되었고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었어요. 브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14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도록 도와주는 게 권장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반려인도 내리고 싶지 않은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브리와 가족은 바니의 마지막 병원 예약일까지 남은 일주일을 바니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사랑과 칭찬의 샤워를 퍼부었습니다. 바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었고 가장 좋아하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니의 배를 쓰다듬으며 수없이 착한 개, 정말 착한 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브리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니의 작별 투어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바니는 이웃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그들이 건네는 쓰다듬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바니를 그렇게 사랑했던 조부모님들은 눈물을 참으며 손자 강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니의 가장 친한 친구들, 공원에서 함께 뛰놀던 동료, 반려견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작별이 끝났을 때 브리는 바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마지막 드라이브였습니다. 뒷좌석에 누운 바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4년의 인생에서 수없이 본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햇살, 나무숲, 지나가는 사람들. 집에 남겨진 스테시는 형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평소처럼 바니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함께 낮잠을 자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소파에서 뒹굴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 브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니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브리의 손에는 바니의 목걸이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12년 동안 바니의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스테시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 스테시는 바니를 찾았어요. 브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스테시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바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바니가 좋아하던 모든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니는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브리는 스테시가 바니의 침대를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냥 바니의 침대를 쳐다보며 형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몇 분간 바라보다가 걸어가곤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바니가 갑자기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브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테시가 처음으로 바니의 침대 한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조용한 사색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임 하나 없이 그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스테시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마치 조용히 성찰하는 순간처럼 보였죠. 브리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바로 스테시가 바니가 떠났다는 걸 이해한 순간이 아닐까?
바니의 침대에 앉아있던 스테시의 모습은 브리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고양이도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상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스테시는 5년간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를, 형을,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바니의 유골함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브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거실에 놓았을 때 스테시가 다가왔습니다. 스테시는 바니의 유골함 냄새를 맡고는 볼을 비볐어요. 브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을 꼭 안아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은 비록 슬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웠습니다. 스테시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의 정리가 되었기를 바라요. 바니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함께 있지 못했으니까요. 브리는 스테시가 마지막 작별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작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테시가 바니의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팠지만 브리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했습니다. 스테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브리 자신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 저처럼 스테시도 가끔 조용한 슬픔과 성찰의 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브리가 말했습니다. 인간과 동물 종은 다르지만 상실의 고통은 같았습니다. 반이라는 존재가 남긴 빈자리는 집 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바니 자리, 밥그릇 옆에 바니 공간, 산책 나갈 때 바니가 기다리던 현관. 스테시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바니에게서 배운 것들, 현관에서 반겨주기, 머리끈으로 가져오긴 놀이하기. 이런 것들을 점점 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니 없이는 그 행동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브리는 스테시가 단순히 바니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바니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 자체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브리는 스테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말을 걸어도 스테시가 원하는 건 바니였습니다. 브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스테시와 함께 슬퍼하는 것, 스테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밤이 되면 스테시는 브리의 침대로 왔습니다. 예전에는 바니와 함께 자기 위해 소파로 갔었지만 이제는 브리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브리는 스테시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잃었고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 공유된 슬픔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낮 시간에도 스테시는 여전히 바니를 찾았습니다. 바니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 가서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니는 매일 오후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잤었습니다. 스테시는 그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브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스테시가 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는 바니의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목걸이, 장난감, 침대. 치워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지.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떠난 후 모든 것을 치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브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스테시가 여전히 바니의 침대를 찾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브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바니의 침대, 바니의 그릇, 바니의 장난감들 모두 제자리에. 스테시가 원할 때마다 형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스테시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브리는 바니와 스테시의 옛날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테시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바니와 스테시가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레슬링하고 쫓아다니고 꼭 안고 자는 모습들. 브리는 스테시가 화면을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형의 모습을 알아볼까? 그리움을 느낄까? 스테시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야옹 하고 울었습니다. 작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브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테시도 자신도 둘 다 바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리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했습니다. 바니와 보낸 12년, 바니와 스테시가 함께한 5년. 그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바니가 브리에게 준 것은 단순히 반려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테시라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바니가 없었다면 브리는 코수염 고양이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니와 스테시의 우정. 그 특별한 유대감은 브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개와 고양이, 서로 다른 종이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서로를 형제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브리는 스테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시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브리가 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슬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니의 침대를 바라보는 순간들, 유골함에 볼을 비비는 순간들. 하지만 그 순간들 사이에 스테시는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창가에서 새들을 구경했습니다. 다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와 스테시 모두에게 그랬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니를 추억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니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서로가 있었기에. 바니가 떠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브리의 집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이제 날카롭게 찌르는 고통이 아니라 둔하고 깊은 그리움으로 변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움으로. 스테시는 브리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덕분에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바니의 침대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 창밖의 다람쥐, 브리가 요리하는 모습.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시가 바니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예고 없이 스테시는 바니의 유골함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마치 형 옆에서 낮잠을 자던 옛날처럼. 브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테시가 매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브리는 당분간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니를 대체할 수 있는 개는 절대 없을 거예요. 바니와 스테시가 나눈 유대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브리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브리는 마음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만약 우리가 다시 고양이나 개를 입양하게 된다면 그게 누군지 정확히 알 거예요. 브리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니가 천국에서 직접 우리를 위해 골라준 거라는 걸 알 테니까요. 그 말 속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니가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도 바니는 브리와 스테시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바니가 새로운 친구를 보내줄 거라는 믿음. 브리는 요즘 바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실만이 느껴졌습니다. 바니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 다시는 만질 수 없고 안을 수 없다는 사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브리는 바니가 남긴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니가 브리에게 가르쳐준 무조건적인 사랑, 바니가 보여준 충성심과 헌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니가 선물해준 스테시. 바니가 스테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브리와 스테시의 인연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니는 떠났지만 바니의 사랑은 스테시라는 형태로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스테시를 볼 때마다 브리는 바니를 보았습니다. 스테시가 현관에서 반겨줄 때 바니에게서 배운 것, 머리끈을 물어올 때 바니에 가져오기 놀이를 흉내낸 것, 소파에서 특정 자세로 누울 때 바니가 좋아하던 자세. 스테시 안에 바니가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브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바니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바니의 사랑, 바니의 가르침, 바니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스테시를 통해 브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모든 순간 속에서 브리는 이제 바니의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바니의 미소, 반짝이는 눈, 흔들리는 꼬리. 이제 이것들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가졌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스테시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바니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리와의 새로운 놀이, 새로운 낮잠 장소, 새로운 관심사들. 바니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니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브리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스테시가 다가와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르랑거렸습니다.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소리였습니다. 브리는 스테시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이미 괜찮아지고 있어. 바니의 유골함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자리에, 바니가 좋아하던 햇볕이 드는 곳에. 가끔 브리는 그 옆에 앉아 바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고 싶어, 바니. 내가 스테시에게 얼마나 좋은 형이었는지 알아? 내가 스테시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해. 그리고 어떤 날은 브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스테시가 다가와 유골함의 볼을 비볐습니다. 마치 저도 형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들이 브리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바니가 정말로 떠난 게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12년 전 브리는 보호소에서 한 마리 개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습니다. 바니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었고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니가 준 가장 큰 선물은 스테시였습니다. 지금 브리는 스테시와 함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바니의 기억과 함께 바니의 사랑을 안고 바니가 가르쳐준 교훈들을 간직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브리가 말했듯이 적절한 시기가 오면 새로운 누군가가 그들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브리는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니의 선물이라는 것을. 천국에서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바니가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바니와 스테시의 이야기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종의 경계를 넘는지, 사랑이 어떻게 죽음을 넘어 계속되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니와 스테시가 나눈 유대감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브리의 말처럼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니는 떠났지만 바니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스테시의 메일 속에서, 브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속에서.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니와 스테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